파워포인트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왼쪽 상단에 디스켓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MS 제품에서는 일반적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홈이라든가 삽입 같은 것을 탭이라고 하며 홈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가로 형태로 나타나는 이 부분을 바로 리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면을 많이 차지하고 나타나는 이 부분을 바로 슬라이드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어떤 주제를 전달하는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생각하시려면 도화지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도화지 한 장에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창을 슬라이드 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슬라이드를 아이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왼쪽 창을 바로 미리 보기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맨 아래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그램 하단에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이 전체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부터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많이 쓰는 명령어를 이곳에 추가시켜놔서 해당되는 명령어를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해서 찾지 않고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오른쪽에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 즉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명령어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어떠한 파워포인트는 어떤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문자 같은 게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그때 맞춤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사하는 명령어가 맞춤법 검사가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맞춤법 검사라는 명령어가 추가가 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하고자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맞춤법 검사라고 하는 명령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탭과 리본을 살펴보기 위해서 홈을 누르게 되면 홈에 관련된 명령어들, 그 다음에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삽입에 관련된 리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을 좀 더 동쪽으로 크게 쓰고자 합니다. 즉 필요할 때 리본을 나타내고 평상시는 없애고자 한다면 탭 있는 부분, 홈이든 삽입이든 디자인이든 탭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리본이 동쪽으로 사라지고 슬라이드가 조금 더 화면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삽입 리본이 필요하다면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리본이 동쪽으로 나타났다가 슬라이드 창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리본이 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사라지게 했으니 다시 마우스로 클릭할 때 나타나지 말고 슬라이드가 클릭돼 있어도 리본이 나타나게 하고자 한다면 탭 부분을 두 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를 클릭해도 리본이 안 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크게 쓰고자 바로 리본을 동쪽으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창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미리 보기 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다음에 2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2번을 1번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2번 슬라이드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1번 위로 올리게 되면 1번하고 2번을 쉽게 순서를 바꿔내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서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런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노트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 대한 노트를, 즉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단어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이것에 부연 설명을 해서 발표할 때 이 슬라이드 노트만 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슬라이드 노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메모라고 있는데 메모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작업을 할 때 나는 이런 멘트 저런 멘트를 달 수 있는 그런 메모 창이 있습니다. 역시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메모가 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는 것이 기본 보기입니다. 기본 보기는 한번 누르게 되면 개요 보기로 변하고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기본 보기로 변합니다. 즉 미리 보기와 슬라이드 창과 슬라이드 노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 형태를 기본 보기라고 하며 이 기본 보기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개요 보기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글자로 쓴 부분들이 개요 형태로 파워포인트, 목차, 프레젠테이션이란 진행 순서, 구성 요소 이렇게 제목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 상태가 가장 기본이죠. 노트는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노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에서 노트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여러 개의 슬라이드 보기입니다. 눌러보시게 되면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상태로 바로 전 상태로 나타나고 1번 슬라이드의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게 읽기용 보기입니다. 우리가 읽기용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상으로 그냥 뷰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 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원래 상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슬라이드 쇼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청중들 앞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약간 검해지는데 쇼보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쇼보기 상태에서 사용자들한테는 어떤 그 발표, 빈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할 화면을 보면서 노트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발표할 부분을 일반적으로 뜻하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 다음에 쇼 마침을 누르시게 되면 원래 화면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 서부터 아래쪽까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확대 축소 같은 경우를 슬라이드 창을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확대 축소를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왼쪽 하단에 마우스 중앙의 휠을 앞으로 미시면 확대가 되고 자신쪽으로 당기시면 축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 마우스 중앙에 있는 휠을 밀당하셔갖고 확대 축소를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에 대한 개념과 파워포인트의 이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힘있는 포인트, 강조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통 파워포인트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말이 더 옳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표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표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보통 발표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 줄여서 파워포인트가 뭐하는 프로그램이냐? 그럼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발표를 준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PT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파워포인트는 PT를 하는 프로그램, 즉 발표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이러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즉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발표할 주제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런 주제를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목차가 될 겁니다. 이런 목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며 또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로는 상당히 상대방한테 어필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림이라는 기법을 이용하겠죠. 바로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보다는 이렇게 글씨를 때로는 그림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상대방에 정확하게 전달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주는 능력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수많은 텍스트보다는 한 장의 사진, 그림이 더욱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워포인트는 이런 그림에 다양한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부분을 클릭했다가 그림 부분을 가서 클릭하게 되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도구 서식이 사라집니다. 하여 그림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그림 도구 서식은 선택한 그림을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 효과를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선택해 보신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연하게 이렇게 주시게 되면 주변하고 어울리게 되겠죠. 즉 부드러워져서 가장자리가 주변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려지는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의 피로도를 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슬라이드를 가서 마우스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진행 순서인데 보통 이 파워포인트를 배우시는 분들이 정보 수집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요약 정리를 안 합니다. 바로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떤 절차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잘된 파워포인트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어떤 프로세스가 없는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낸 그런 형태가 됩니다. 하여 파워포인트의 진행 순서는 이와 같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 이런 슬라이드에다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요약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다가 표출하는 것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항상 리허설이라고 하죠. 그런 리허설을 하는 단계를 예행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행 연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청중들 앞이나 아니면은 이해시켜야 될 불특정 다수에게 쇼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파워포인트를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바로 슬라이드에다가 옮기려고 하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잘된 파워포인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그런 정보가 요약 정리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를 요약 정리가 된 부분을 이제 진짜로 슬라이드에다 옮기는 단계를 바로 표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라이드에다가 표현이 됐으면 연습을 해야겠죠. 리허설을. 항상 방송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쇼를 하기 전에 항상 예행 연습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나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컨텐츠를 가지고 쇼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도형들을 도형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아트 도구라고 뜹니다.